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또 지금 3월 모평 이후에는 재수시 학종 반수 방법, 고교학점제 정착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다. 또 교과 전형은 지금 서울에는 중산인권대학 경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교과 전형은 재수생 받지 않는 고3 현역만 받겠다. 또 한국외대는 재수생까지만 받겠다. 이게 아주 지금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서 2028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교과전형이 종합전형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능과 교과전형도 정성평가된다. 이런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고1 때 이제 내신 절대평가로서 바꾼다고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2월 달에 발표하겠다는 걸 상반기로 좀 미루긴 했는데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수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입시체제 안에서 수능이었죠. 또 조금 더 가면은 뭐 논술까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만 잘 그냥 가면 되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이런 강의나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 지금 어떻든 뭐 영상의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저는 어떻든 이거를 빨리빨리 대중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특히 저는 학부모님도 학부모님이지만 학생들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알고 움직여라. 이 인생은 네가 사는 거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내 생계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놓치고 끝나는 학생들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봐요. 이게 제가 지금 거의 20년 이 학생부 종합전형만 19년, 18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물론 부모님이지만 또 어련히 알아서 잘 정보 찾고 좋은 선생님한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학생들이 부모가 이거가 안 됐을 때는 이미 고등학교, 뭐 중학교 정도 되면 내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찾는다는 게 대단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얼굴 모르는 우리 학생들 다 저희 아이 같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벌써 1, 2년 한 게 아니고 선생님만 제가 거의 25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되라고 이거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돌릴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입시입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당장 고1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통해서 네가 아이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잘 아시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비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비의 어떤 부분이 들어오면서 학생부 교과전형, 지금 고교학점제하고 종합전형이죠. 고교학점제하고 아이비의 바람이 부는데 또 해외고도 마찬가지. 제가 보면 굉장히 좀 진짜로 그것이 모르셔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카페에서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좀 보면 또 이렇게 뭐 좋은 얘기 제가 정보를 써놓으면 바로바로 강퇴시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업에 왜냐하면 아직도 그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3특, 12특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제가 저번에 3특, 12특 그다음에 또 어학특기자 뭐 다 해가지고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몇 명을 과연 뽑는가? 아니 우리가 좋아요. 다 몇 명을 뽑는가가 중요하죠. 우선 그래야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학특기자는 뭐 거의 뭐 뽑는 데가 없고 서울권대학이라 해봤자 국민대 하나 뭐 이렇게 있고 3특, 11특도 지금 다 내용 자체가 그 교과 종합전형 유예 그러니까 언더우드 자꾸 해외부에서는 얘기해요. 유학원은 자꾸 언더우드 얘기하니까 그래요. 근데 언더우드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있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도. 참 이상한 그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올려드려도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지금은 그냥 넉넉고 있다가 이미 다 변하고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차 이게 아니라 찾으셔야 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분이 지금은 아이 우리 학생도 그렇고 여러 개를 보세요. 또 제 얘기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보셔서 이제는 비교하세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찾아서 그 방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능에 맞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제 얘기가 그 학생들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게 뭔가. 그래서 아이비 얘기를 오늘 들을 텐데 해외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보세요. 국제학교 학부모님도 아이비의 어떤 과정 자체가 고교학점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전문가들은 뭐가 보이냐 아이비의 커리큘럼을 생계부 대체 서식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하고 있고요. 결과도 내고 있고. 국제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국제학교에서 의대 가고 국제학교에서 국내대 서울대 가고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다면 찾으셔서 하셔야죠. 자, 화면 공유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 IB에서 배우자. 이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1년 전서부터 계속 IB 디플로마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구, 인천 떠나서 제주도를 떠나서 지금 경기권에 굉장히 IB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근데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라는 게 왔기 때문에 IB하고 같이 보니까 결국 중요한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누누이 강의를 드려서 거의 요즘 매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 떠나 보다 생각하셔도 이제는 그냥 들은 풍월이 있으시니까 고교학점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랑 IB라는 건 잘 몰라도 아무튼 IB 디플로마 조금만 찾아보면 정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은 IB에 대해서 잘 아시죠? IB를 시키니까. IB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AP를 안 시키고 IB를 또 어디서는 뭐 AP가 더 좋네 이런 얘기가 저는 그런 아주 지역적인 얘기 갖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가치를 못 느낍니다. IB의 중요한 게 분명히 있죠. IB 디플로마만의 그 중요한 어떤 성격이 있을 겁니다. 자, 갖고 오십시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 최근 이슈가 된 국제 바칼로니아 IBDP에 대해서 도입이 이건 뭐 벌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교학도 이게 중요하죠. 2025년도부터 절대평가.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사실은 평가가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평가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채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좀 들어보십시오. 2025년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 등과도 연가중파 교육계 이목을 집중할. 그래서 뭐 이제 KB, 한국형 IB 그래서 KB인데 이런 말은 저는 별로 KB가 됐던 고교학점제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이건 다 이제 여기도 어떤 이익 집단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필연적으로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IB 절대평가죠. 자, IBDP를 왜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지금 체드릭도 그렇고 제조국제학교에서도 지금 보면은 브랭소머라든가 NLCS 같은 경우가 왜 AP를 하지 않고 IB를 하냐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왜 그러시죠? 이 IBDP의 평가 방식이 매우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거는 수능처럼 마킹하고 찍어서 기계식으로 돌려서 점수 나오는 게 우리가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가요? 그 안에 뭐가 없죠? 한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개성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수능 안에는 없죠. 그냥 점수로 줄 세우는 거였습니다. 자, 수능 끝물 앞으로 2, 3년 안에 수능은 어떤 식으로 바뀝니다. 포지셔닝도 바뀌어요. IB가 왜 그렇게 지금 고교학점제하고 만져서 뜨겁게 되냐? 저도 IBDP에서 코리안 랭귀지도 가리키고 합니다. 실제 저도 IBDP에서 코리안 랭귀지도 가리켜요. 또 저는 IBDP 가정의 아이를 바꿔 생기고 대체서식을 맞아 국내 연대 서울대 보내요. 의대도 제가 준비시켜요. 보내요. 근데 IB가 사실 고교학점제하고는 달라요. 고교학점제가 IB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걸 뭐 어떻게 한국식으로 옮겨서 생계부 대체서식으로 그걸 적용시켜서 하는 건 제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건 영역이 아니시니 각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IB 과정에서의 그 평가는 내가 해서 선생들한테서 해서 선생님한테 하시지만 그걸 또 IB 그 본사에 보내서 거기서도 채점을 하죠. 몇 명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 각자가 관점이라는 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어떤 아이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 명이서 같이 2중, 3중으로 평가한다는 게 IB 평가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학점 선택을 이수하고 과목을 더 늘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얘기만 하고 있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필연적으로 교육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후발주자인 일반 고등학교가 이미 저만큼 가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국제학교나 뭐가 됐든 아무튼 그 상위 학교 커리큘럼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어쨌든 구색적으로 과목을 갖춰도 선생님까지는 시간이 많이 교육자까지는 변하겠지만 과목을 여러 개로 만들 수밖에 없어.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이제 뭐 질이 또 중요하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 강의에서 어떤 거 말씀드렸냐.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100점 나왔는데 세트된 내용이 없다. 이게 사실 지금의 현 문제점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그 언론 보도였죠. 거기서 제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한번 걸어놓을 테니까 보세요. 말미에 끌 때 제가 걸어놓을게요. 지금은 그렇게 과목은 늘어나지만 중요한 건 이 절대평가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의 선생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고교학점제가 됐던 IB가 됐던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수능처럼 인간 하나하나를 막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거 못 푸니까 잘 푸는 놈보다 너는 밑으로 내려가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주 폭력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 수능처럼 폭력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문제 하나 더 맞고 더 틀리고 그것도 무슨 상위 영역의 고등의 어떤 로직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아주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거 갖고 애를 평가해서 그렇게 막 누르는 건데 좋습니다. 어떻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수능은 지나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절대평가에서 이걸 이 아이가 그렇게 이걸 해냈어요. 발제를 해서 내용 세트게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점수는 지금 뭐 인원도 없고 바쁘니까 그냥 A, 너는 뭐 A 뿔, 뭐 또 그걸 주는 선생님도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더 발전이 되려면 IB에서 어느 걸 갖고 와야 되냐. 이 채점하는 어떤 패턴을 더 꼼꼼하게 하나의 답안지를 이런 선생님이 봤다면 자, 내가 국어 시간 커뮤니케이션 들어가서 내가 그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 신경정신과 우울증과 내가 그 ADH 같은 것들을 내가 예방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방 정신의학과의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학생은.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국어 진로 선택 시간에 들어와서 얘는 우울증과 ADHD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얘는 그 관점에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어 선생님이 보는 관점과 실제로 이거를 자연과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물론 국어 시간이긴 하지만 국어교사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게 정말로 객관성을 갖고 그러니까 수능처럼 폭력적인 게 들어가서 그냥 기계식으로 객관성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걸어놓을 테니까 보세요. 2018년도에는 수능과 교과전형이 정성평가될까? 대학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의 정평평가는 그 과목을 갖고도 2명, 3명의 다른 조금 관점의 선생님들이 그걸 봐서 실제 저 정말 잘 되려면 신경정신과 의사 현업에 있는 분이 그 과목에 대한 채점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죠. 그거는. 왜냐하면 더 그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실제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패식으로 과목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IBDP가 그렇게 지금 권위가 있냐면 채점의 그 어떤 것의 폭력성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하나를 다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2중, 3중의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B에 대한 채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를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또 간혹가다 한두 명은 채점에 대해 소를 또 뭐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 뭐 것도 좀 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보편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고교학점제가 정말 잘 발전되려면 인풋 들어가는 그 어떤 학점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후발주자가 손발주자를 따라가려면 맛있는 밥상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 질은 어떻든 양으로. 그렇지만 저는 바라보는 이 채점의 정직화, 공식화가 돼야 된다. 이 채점을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의 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나눠서
해보고도 다시 또 이렇게도 해보고 했을 때 한 세 분이서 하나를 채점했을 때 그것이 정말 정량적인 평가가 나와서 그 안에 정성적인 평가까지 이루어져서 획득에는 이렇게 쓰이고 점수는 A가 되고 B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한국형 KB, 한국형 고교학점제는 정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많은 전문 어떤 분야, 많은 어떤 내 것만 맞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로직 자체가 길러져야 되니까 지금은 그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은 A와 B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내 신념이 들어가고 나만 맞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들, 지금 중학생들, 지금 고1부터 당장은 이 고교학점제, 지금 뭐 고1은 사실은 그냥 닥친 거니까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미 중학교에서도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라든가 뭔가 어떤 국영수보다도 뭔가 좀 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일반 중학교 공립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면 지금 세대가 지나가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적어도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이런 아이가 회사 사장이 되고 이런 학생이 교수가 되고 해야 나의 어떤 짤막한 그 조그만 어떤 권력과 힘을 잡아서 남을 무시하고 내가 가리키는 제자들을 깔아 뭉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같은 그런 어떤 로직 안에서 계속 살다 보면 따라가는 이 트렌드, 세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여기 나오네요. 공정성은 신뢰성과 타당성 두 가지를 동의해야 한다며 신뢰성은 평가자 관계없이 동일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타당성은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 절대평가에 대한 채점 방식이 IB처럼 명확하게 지금 당장은 물론 안 되겠지만 지금은 뭐 아직 무슨 밥상이 많이 차려지고 진로 선택 과목이 더 있어야 되고 이거지만 10년, 20년 가서 저 권현 선생님도 이제 늙겠죠? 지금 이렇게 정말 외롭게 혼자 아직 진짜 왜냐하면 당장 이 부분이 어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제 시절이 가서 또 이렇게 바뀌면 좀 수능하는 사람들이 다 수능 버리고 이것만 얘기하겠죠. 철새처럼. 저는 그건 싫고요. 어쨌든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 시간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뀌고요. 그래서 20년, 30년 지나서 저 권현 선생님도 나이를 먹게 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남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더 오는 그런 세상이 될 거고 지금보다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환경 부분에서도 힘들어지고 자원도 없어지고 전쟁도 더 일어날 거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가 협동하고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교육이 내가 너를 쓰러뜨려야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주 약육강식의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 말은 다 깔아뭉개려고 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것이 틀려도 맞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육자라면 정말로 그걸 봐야 됩니다. 미래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인간적인 뭔가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되면서 그 날이 오기까지 초석이 조금이라도 오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경정한 교육이지 교육이라는 건 입시 교육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대학에서 시간 강의라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와 IB의 관계 다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IB의 채점의 정확화를 고교학점제에서 갖고 왔을 때 고교학점제는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